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지루하지 않구나. 그럼 선생님이 30분 할 거고, 지루하다고 하면은 15분만 하고, 재밌다 그러면 10분만 하고요. 어떨까요? 목소리가 이만하구나. 지금 방금 강의를 막 끝낸 우리 요섭이 선배님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EBS에서 기장원, 연장원 해가지고 4,500만 원을 벌어다가 한일고등학교에 줬어요. 선생님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그 앞에 또 수학 강의했던 예준이 선배는 지랄 총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지?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지랄을 할 만큼 해야지 고등학교 3년을 졸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영상 보고 계시죠?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수학 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막 수학이 3등급, 4등급까지도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작은 차이로 공부의 차이가 막 벌어지기도 하고 곤두박질을 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3학년쯤 되면 공부했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졸업을 하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 요섭이 형님도 원래 이제 연대의대인데 문제 한 문제 차이로 연대의대와 원광대의대를 이렇게 갔어요. 그런 희비를 선생님이 35년 6개월간 지켜봤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길을 성취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할 것이 고생이, 그거를 잘 지혜롭게 감내하느냐 아니냐 이것이죠. 지랄 총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예준이 형 엄마가 한 이야기예요. 하도 공부하면서 지가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지랄을 해요? 누구한테 하지? 엄마한테 해요. 아빠는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그래서 그 엄마가 선생님 내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아빠랑 엄마도 서울대를 나오셨거든. 근데 예준이는 서울대를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수했는데도 공부를 하면서 엄마한테 가진 짜증을 다 내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얘기도 들었고요. 나름대로 지금 형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한일고등학교 공채 1번으로 와서 지금까지 35년 반, 그리고 이제 36년이네요.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선생님이 지난 2월에 퇴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보충 수업을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일 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아직 일을 다 못한 일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일고등학교 왜 여러분이 오셔야 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가볼까요? 선생님 이게 어디를 눌러야 네, 한일고등학교는 사람을 하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특히 그것도 입이나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설립자의 모습이고요. 한일고등학교 교훈은 자율과 창조인데 옆에 보면은 여러분 뭐 써놓은 게 있지? 홀로서기와 삶의 관리 능력, 창조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일고등학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공부, 서로 돕는 공부, 물어보고 문제 내서 풀어보라고 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 나누고 그리고 친구를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의 학습 역량을 키워가는 교수학습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한일고등학교에 있고요. 한일고등학교 인성교육의 특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정신, 신라시대에는 화랑정신, 이것이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인재관이에요. 자 보세요.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인간상 추구, 여기 문사철은 이성, 시서와는 감성, 이런 것들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잘 자란 사람을 국가의 인재로 등용을 했던 거예요. 신라시대에는 충효신용인이라고 하는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의 인재로 등용을 했던 거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김춘추, 김효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한일고등학교도 그래서 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화랑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독서, 예술, 영어, 체력, 봉사, 한자, 정보소양 이렇게 7개 품계를 두어서 품계를 다 따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탭스가 75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0점 안 맞고도 졸업하는 놈들이 있네요. 자, 한일고등학교는 글로컬 리더를 로컬 플러스 글로벌에
합성합니다. 자, 내 부모, 내 학교, 내 지역 사회, 내 국가부터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그릇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학습량을 봤더니 여름방학 때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옛날에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했더니 한일고등학교 3학년 200시간, 2학년 180시간, 1학년 150시간, 다른 학교는 100시간, 90시간, 80시간. 그래서 학습량이 한일고등학교가 2배로구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흥분하면 20시간을 더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기숙사는 집중력, 폭발적인 성취도, 노는 시간이, 차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한일고등학교에서는 모두 학습 시간이 될 수 있다. 정규 수업은 빨리빨리 안 나오고, 네, 정규 수업은 수시 대비, 보충학습은 정시 대비, 다음에 특강은 논술과 면접까지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선배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학습 내용의 자기화, 완전학습, 한일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학습에 대한 효율과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일고등학교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뒤에도 산, 앞에도 산, 옆에도 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죠? 멋진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다면 오세요.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은 경주마들이 달리기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시선을 가리는 쪽지를 양쪽에 붙여놓고 공부하고 있네요. 한번 멋지게 후회 없이 내가 정말 공부 같은 공부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청춘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담금질하고 싶은 학생들은 한일고등학교로 오시면 한일고등학교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일고등학교에 오시면 학부모는 천국 같은 세월을 보낸대요. 다른 엄마들 맨날 싸우고 아들하고 다투고 공부하라고 사교육 보내야 되고 아빠 돈 벌어 가지고 와서 다 학원에 갖다 줘야 되고 이럴 때 한일고등학교는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집에서 시원한 식혜 드시면서 텔레비에서 스카이캐슬 보시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는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는데 다른 학교 가면 그런 거 볼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한 명만 알고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엄마가 말하면 나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원대하다면 여러분의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수학습. 우리 윤영덕 선생님, 이정우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 찍은 거 선생님이 봤어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사교육 필요 없다, 선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많이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너무 치열한 경쟁들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할수록 여러분들의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빌려볼게요. 아니 이 새끼가 뭐 수학 블랙라벨하고 하고 무슨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받았다는 새끼가 산수를 못하네? 얘가 어떻게 우리 학교를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학원 진도를 빼면 선생님 제가 수투 3번 반복했는데요, 지금 그 미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 기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선생님이 수두로 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선배들도 선생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 수학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수학이나 영어가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안 됩니다. 물론 수학을 대하는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어떤 문항이 왜 출제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나름 여러분 우리 윤영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 기억하고 있고요. 영어 공부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우수한 학생들 틈에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공부해요. 그것이 수투가 아니고 미적이나 기백이 아니더라도 수학을 대하는 여러분의 사고력, 접근 방식,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 내용, 아까 영상으로 나왔던 건의는 한일고등학교에서 너의 공부판 파일을 보겠다 그랬더니 에세이 3,000편 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 지금 잠깐 영상을 보면서 그날 일과를 한 줄로라도 영어로 써라, 영작을 해라. 그리고 성장하면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렇게 영작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게 선생님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내신 한일고등학교 가면 내신 깔아준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정시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신 잘 받겠다고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고등학교로 가면 여러분의 기준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 아들이 공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수능이 400점 만점일 때 300점 받았다고 지 엄마한테 자랑을 해. 엄마, 나 수능 300점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야, 이 새끼야, 한일고등학교는 300점짜리 있지도 않아, 이 새끼야. 그랬더니 지 엄마는 애 기죽인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엄마들도 그렇게 하시죠? 선생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기준에는 친구들하고 자기의 학습량을 기준을 잡아두는 거예요. 한일고등학교는 있지도 않은 그 점수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이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야심이 있다면 여러분도 기준을 높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1m를 뛰는 벼룩을 유리하우스에 넣고 50cm만 뛰게 하면 유리하우스 밖에 놔도 50cm밖에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는 시험 때면 울고 선생님한테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너를 믿어라. 네가 열심히 했다면 너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신념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일고등학교를 선택하시든 천안에 있는 또는 공주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를 선택하든 자사고를 선택하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신중을 기하고 선택된 다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감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 책임으로 맡겨두어야 돼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한일고등학교 간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결정으로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한일고등을 가겠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공부나 학교 생활에 대한 성실성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는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성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지만 결국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한일고등학교 가면 최용희 선생님이 책임져주고 우리 앞에 계시는 윤영석 선생님 한일고등학교 16기 졸업생이에요. 윤영석 선생님이 책임져주고 우리 입학부장 영어 선생님 이정우 선생님이 책임져주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여기 있는 형들도 다 스스로 공부해서 성취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좋은 인연이 되어서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학교를 뒤에서 돕는 지금 재단 법인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 소개도 안 하고 막 넘어갔잖아요. 선생님을 질투하는 거야. 다행인 것은 2월 달에 정년퇴직하고 선생님은 계속 있으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을 계속 도울 수 있어. 알겠지? 재미없네. 알겠지? 네, 부모님들 긴 시간 감사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분임 활동을 하러 학교 투어를 끝내고 분임 공간으로 갑니다. 교장 선생님은 지금 서둘러서 4시 정도 끝내시려고 하는데 아마 거의 4시 반 정도 되어야 우리 친구들이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지금 방송 들으시면 4시 정도 전후에 오시기는 하되 약간 지체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선배들을 통해서 충분한 도움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